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주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의힘을 집권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대구 경북에서 46%로 집계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집권 여당 역할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은 대구 경북에서 5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의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7%였습니다. 포항시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돼 포항역에 대형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포항역 뒤쪽 유휴부지에 내년 상반기까지 1,100면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고 역사와 주차장을 오가는 통로를 건립하는 한편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선 고속철도가 이달 말 개통되면 조기 관광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상반기까지 주차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 등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내년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 김동애 의원은 국립공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며 방제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많은 문화유산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은 경과는 물론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재선충병 방제 용역에 들어갔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025년 방제 사업은 경주시 경관지역인 국립공원 문화재고요. 또 에이펙 주요 동선 확산 저지 구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재필 의원은 인구 감소와 함께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전 단계인 인구 감소 가심 지역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결국 지역 침체와 지역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김소연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안전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지하 충전시설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타 지자체처럼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가 경주시는 관리 상태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우선 정비 등에 나서고 전기차 소화 설비 추가 설치를 행정 지도하고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친절 봉사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봉사자이자 지역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교통, 청결, 미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에이펙과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선 동국대 이영찬 교수가 시민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고 시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마을 주민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마을길에서 어제 저녁 6시쯤 길 가던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7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사고가 났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 주변을 수색한 끝에 8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포항시 두호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수족관 2개가 탔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진화했으며 연기가 확산돼 큰 불로 보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호동 일대가 화재 연기로 뒤덮인 사진이 맘카페 등에 올라오면서 포항에 대형 화재가 났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달 말 시작되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시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탄핵 정국의 의정 대화 자체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의료 공백과 혼란은 내년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여당 주도로 구성된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이달 초 의료계 탈퇴로 중단됐습니다. 여기에다 12.3 내란으로 대통령은 직무정지, 여당 대표는 사퇴해 논의 주체조차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료계는 지난 8월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해야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의료계 주장대로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하면 수능까지 다 치른 상태에서 입시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정원을 늘리면 내년도 의대 1학년은 올해 휴학생을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졸업하기까지 6년 내내 정상적인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주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대통령도 없이 거의 힘이 빠졌고 국회도 없고 뭐 여당이 와도 아무도 그냥 강 건너 물 건너 하고 있어요. 전공이 없는 의료 공백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마감한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대구는 7개 수련병원에서 297명 모집 정원에 4%에 불과한 12명 지원에 그쳤습니다. 전공의를 수련해 전문의를 배출하는 수련병원이란 이름이 무색합니다. 추가 모집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 따로 나온 건 없고요. 의정 갈등 곧다 된 지도 벌써 10달 됐는데 계속 현 상황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로 풀자며 어렵게 출발한 여야 의정 협의체마저 중단되고 내란 사태로 진퇴양난에 빠진 의료 공백과 의료 교육 파행이 장기화하며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부자 도시들의 황금 열쇠 마이스가 오늘 밤 9시 포항 MBC에서 방영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스위스 다보스와 미국 라스베이거스, 독일 뮌헨 등 세계가 주목하는 마이스 산업 선도 도시의 사례를 조명하고 포항의 마이스 산업 육성 방향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7월 포엑스 착공을 시작으로 신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본격 육성해 특히 여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올해 경북의 수출은 40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 감소하고 대구도 18.2% 감소한 9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출 부진은 주력 수출 상품인 2차 전지 소재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내년도 대구 경북의 수출은 각각 1.1%와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포항시는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5등급, 포항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영덕군의회는 2등급, 영덕군은 3등급,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울릉군은 4등급, 울릉군의회는 5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1등급을 받은 경북도의회는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관장 주관 부패 취약 분야 전담협의회를 운영한 한수원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포항 지역 저소득층 1,797가구의 건강보험료 2,4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부지사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김장 나누기, 여자축구 발전기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